그리고 기사를 기반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또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의견을 주실 수 있어요. 저도 공부하는 과정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의견이 모두 다 팩트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CO2 수출 한국은 왜 준비 안 하나? 우리가 지금 탄소 중립하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를 잘 포집하면 에너지원으로 수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려면 여기 보면 보세요.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배출량을 줄여 저감해야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탄소 중립 시대의 이산화탄소는 단순한 감축 대상 물질이 아닌 경제적 재화로 간주된다. 경제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질이다. 감축량 또한 탄소 크레디트라는 명목으로 탄소 관련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지닌 재화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산업에 사용하는 다양한 사업이 도입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탄소 사업인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사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국제적으로 운송해 산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노르웨이의 노던 라이트 프로젝트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프로젝트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CCUS 기술로 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은 물론 호주, 동남아시아, 중동, 미국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의 수출과 수입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 에너지, 천연가스 이렇게 가 이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금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지형적으로 중요한 곳인 게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에너지가 가는 관이 우크라이나를 통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전복할 경우 그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밸브를 누가 쥐고 있냐면 러시아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산화탄소를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 게 정말 필수이고 또 이제 자체 1인 가구 내에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어쩌면 숙제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갑자기 다가온 탄소 중립과 저탄소 신경제 체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존과 국부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탄소 중립 기술 개발은 물론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미시적인 관점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EBS 클래스 A에 보면 김희재 교수님의 미래의 운명 지도력이 뭐 달려있다 이런 강의가 있는데요. 전체 우리가 그 지도를 펼쳐놓고 이게 어떻게 지금 이동되고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점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후위기는 국가 간에 그 국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만 잘하면 괜찮아. 그리고 뭐 여기 한국만 청정지역이면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래서 더 지도력이 필요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한국, 호주 탄소 중립으로 새로운 60년을 연다라고 주제 기사가 있던데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140여 개국이 2050년 전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탄소 중립을 먼저 달성한 국가가 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과 남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수리남은 풍부한 산림 자원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보다 흡수량이 더 많다. 이거는 이제 흡수량이 더 많다는 이미 이제 달성했다는 거죠. 사실 두 나라는 배출량이 많지 않아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게 산업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탄소 중립 달성은 모든 국가에 주어진 난제다. 10월 말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 호주 정상은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 성명서를 발표했다.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은 한국과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발전해왔다. 한국은 호주의 4위, 호주는 한국의 10위 교역국이다. 에너지 자원 분야로 한정하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우리 산업을 지탱하는 천연가스, 석탄, 철강석 수입 대상국에서 호주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미국과 무슨 협약을 했다고 거기에 서명을 한 거에 반감해서 중국이 몇 달 전에 호주의 석탄 수입을 전면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공장이 가동하지 않아가지고 그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 이 공장들, 애플의 어떤 부속품이라든지 나이키 뭐 사려면 한 달 이상 걸린다 막 그런 기사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보세요. 서쪽에서 일어나면 동쪽으로 다 이게 영향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기술적 도전 과제들이 있다. 저가로 대량의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수소를 선박하고 안전하고 경제성 있게 운송할 수 있는 기술, 탄소를 효과적으로 포집하고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대통령의 호주 방문 기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의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탄소 중립 기술 파트너십을 이행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술적 난관들을 극복하기 위해 양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산업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국가에너지연구개발전담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도 혁신적인 기술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이미 이 분야에 약간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호주와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 포집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자, 탄소 중립 열쇠, 희소 금속 광물 자원 확보.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산업화 시대였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가 주 기반이었잖아요. 그래서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 자원과 철구리 등 금속 광물 자원은 경제 성장을 위한 필수 자원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청정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지구촌 모두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됐다.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수 자원이 리튬, 니켈, 코발트, 텅스텐 등 희소 금속이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열쇠를 쥐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없는 세계 경제를 상상할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광물이 희소 광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희소 광물들을 많이 확보한 국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 주권을 잡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세계적으로 따지면 기업으로 따지면 2위? 삼성이 2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미국에 또 엄청나게 크게 파운드리 반도체는 제가 정확하게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애플에 맞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또 거기에 맞는 반도체를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옛날에는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막 공장을 가동해야 됐다면 이제는 이런 반도체에 들어가는 필수 자원이 이런 자원들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이번에 요소수 대란 있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게 그 관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공장을 지어놓고 아무리 그 기술력이 있어도 재료가 없는데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셰프지만 당장 나는 중화요리 셰프인데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 밀가루도 구할 수도 없고 다 구할 수도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앞으로는 이런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뭐 자원? 그걸 어디에 쓸 건데? 라고 하지만 우리 핸드폰 하루만 못 써도 어때요? 이거 하루 없으면 어때요? 내 생활에 얼스탑이 되지 않아요? 저도 한번 그거 뭐지 버즈를 잃어버려가지고 이틀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제 한 몸이 돼버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희소 광물들이 우리가 이제는 몸에 지니고 나의 몸의 일부가 된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주요한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려 한전 알짜 해외 사업 절반을 줄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해외 매출 57% 차지하는 석탄 발전 5년 뒤 비중 30%까지 낮추기로 올해 4조 원 적자 전망에도 전기료 못 올리고 수익 사업 축소 20일 내년 1분기 전기료 결정. 지금 수출이 해외 사업에 이렇게 해외 매출이 감축을 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탄소 중립한다 해놓고 왜 해외에 이렇게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수출해?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세계 정세를 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알겠어. 우리가 줄일게. 하니까 우리 주요 수입원이 이 해외 매출 이거를 50%까지 낮춘다고 하잖아, 지금. 5년 뒤면 지금 2020, 내년이 22년, 2027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2030, 40% 감축까지 3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데이터를 맞추는 거에 너무 몰입하고 있나라는. 그래서 이런 게 문화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문화의 선진국의 문화와 우리 중진국의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넓게 펼쳐놓고 이 전략을 짜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 맞추기 위해서 또 이걸 맞추기 위해서 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몰입해가지고 거시적으로 이걸 펼쳐놓고 못 보고 있다는 거죠. 10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계에 있으니까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2010년 대비 2020년 교육공무원 숫자가 10배가 늘었다고.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 일의 세분화가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당자들이 각자의 업무와 그걸 해야 되는 실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것만 해도 현장에서는 공문을 엄청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그 파트별로 다 취지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 이거 탄소 중립도 아마 탄소 중립 위원회에 들어가 보시면 되게 사업이 이 파트가 엄청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정말 큰 관점으로 거시적 관점으로 이걸 컨트롤해야 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각자 성과 내기 바쁜 거예요. 수치를 맞춰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죠. 그 예는 제가 나중에 또 하나 다른 걸 말씀드리면서 예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에 대한 실정은 이 정도 일주일 동안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보세요. 저번에도 이거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화력발전소를 그거 하면서 외국에는 화력발전소를 이제 짓는 것을 그 해외 지원 사업으로 한다. 포스코 건설 파나마서 6,500억 규모 복합 화력발전소 LNG 터미널 수주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기사에 한국에는 화력발전소를 없으면서 왜 외국에 이렇게 기술력을 수출하나 라는 그런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마신다. 삼성 비스포크 정수기 세계 최초 미세 플라스틱 제거 NSF 인증 획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게 친환경 컨셉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 자원 요소들이 있어요. 그죠? 물도 들어갈 것이고 전기도 들어갈 것이고 이 소재도 들어갈 것이고 근데 여기 뭐 미세 플라스틱 제거해서 인정 획득을 했다 그랬잖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삼성은 대기업이잖아요.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맞춰가는 거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간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뭔가 폄하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이게 그 기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또 한 번 더 다르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교육을 하고 사업을 하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떤 기준에 두고 어떤 근거를 두고 내가 할 것인가. 우리 NKYU 저번에 라이브 OT 그 신입생 OT 때였나 그 차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시골에 무슨 카페를 하나 여시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문을 닫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ESG 이 말을 듣고 이 차에도 친환경 요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컨셉을 잡아서 했더니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호텔에서 커피숍에 차를 파는데 친환경 인증받은 이 차를 팔면 그 호텔에서도 친환경 제품을 파는 거라고 또 이게 인정될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주도의 여행 산업 같은 경우에도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차로 이동하지 않고 뭐 올레길을 걸어가는 어떤 컨셉으로 여행지를 계획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여행사지만 저탄소 인증 사업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거 관점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을 마케팅 해가지고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예전에처럼 그냥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절감해서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럼 그걸 어떻게 마케팅할 수 있을까도 이런 대기업의 홍보 자료들을 보면서 조금 배워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문에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광고라든지 일반 광고들이 전체 다 이 친환경,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이거를 광고만 제가 따로 이렇게 구글 포토에다가 다 스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거든요. 보면 전부 다 이제는 초록초록 아니면 친환경 아니면 뭐 KB 금융은 친환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지만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내가 뭔가 제품이 아니면 스토리텔링으로 친환경으로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지금 마케팅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여튼 일련돼서 좀 아이디어를 얻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객님 종이 쓰레기 없는 이 카탈로그 보세요. 이것도 지금 이 카피 문구를 한번 보세요. 그죠? 카피 문구를 보면 우리가 제가 한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피부과를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미 종이 없었어요. 탭에 그 환자들 다 접수하고 탭에서 다 검진을 받고 부산대학교 치과병동 갔을 때도 그 의사와 그 뭐지 그 직원들 간에 다 탭으로 환자 예약 받고 바로바로 전송하고 구글 그 칼렌더에다가 바로바로 예약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예, 달라져. 이거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봤던 모습이잖아요. 종이, 요즘에 종이 카탈로그 거의 없잖아요. 매장에 가도. 다 탭이 되어 있고, 큰 병원, 뭐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가도, 다 이렇게 키오스크라든지 그런 게 약국까지 바로 의사 처방을 내리면 키오스크에서 어느 약국을 갈 것인지 맵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약국에 가서 그 약국을 내가 이제 하고 나서 이 약국을 딱 클릭하고 그냥 제가 그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는 이미 약을 다 처방해 놓죠. 그러면 그 해놓으면 제가 약을 받아오면 되고 이거는 몇 년 전에 제가 삼성병원 갔을 때 했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광고를 잘 보세요.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좀 마케팅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거 해상풍력 어디에 지어야 할까 하나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환경 스페셜을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 2050 탄소 중립 달성하려면 바다 워터빈 100 이걸 뭐 기가와트인가? 세워야 생태계 훼손, 어민 피해 우려, 환경평가 간소화 꼭 해야. 생태계 훼손, 어민 피해 우려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철새가 이동하고 머무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철새가 지금 이 풍력 발전기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철새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또 와야 되는 철새들도 여기에 장벽이 생겨버려 가지고 모든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용기 내서 가는 철새들 여기 날개에 부딪혀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들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다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해안 쪽에. 그 환경 스페셜 한번 보시면 제가 그쪽에 완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태양열 에너지,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서울에 있는 뭐 건물이나 아니면 그 산업단지에 그 옥상에 태양 패널을 설치하면 원자력 발전소 몇 개 짓는 효과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개간한 논 있잖아요. 그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개간한 논, 평야를 만드는 이런 그 제가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그 태양광 패널을 아주 넓게 설치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선가 그 염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논 그 토양의 염도 조사를 하는데 그게 기준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준치가 잘못된 게 벼를 심었을 때 뿌리가 많이 내려가 봤자 한 20cm, 15cm 이렇게 딱 뽑았을 때 그런데 그 염도 측정을 어디까지 하냐면은 30에서 60까지를 깊이 찔러 가지고 그 토양을 가지고 와서 염도 측정을 하니까 이 토양은 농지로서 부적격. 왜? 염도가 높게 측정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다를 지금 매립해가지고 만든 논인데
그 정도 깊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잠재되어 있죠. 근데 벼의 뿌리가 그만큼 안 내려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농민들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준치를 농민들과 협의를 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논을 다 어떻게 해가냐 하면은 뭐야, 그냥 헐값에 그냥 다 가지고 오겠죠, 국가에서. 그러면 농부들은 평생 거기가 자기의 일터고 생계 수단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생계 수단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부짖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너무 기준치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망치는 것도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생명 다양성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시간이 되게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2030 40% 감축을 해야 되니까 수치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질주하는 친환경차 후진하는 경유차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기사는 지금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왕년에 인기 사라진 경유차 점유율 43%에서 3년 새 25%로 디젤 게이트 환경 규제 영향 요소수 풍기 사태도 악재가 돼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이 22% 업계 연말까지 추월 가능 막 이렇게 지금 기사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지금 전기차 물론 전기차가 생산돼야 되지만 또 여기에 관련된 그 업체들이 있잖아요. 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자동차 생산 라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대형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 그것만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따로 뭐 엔진을 뭐 장착한다든지 그래서 전기차 보면 앞트름 앞에 이렇게 뚜껑 열면 텅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친환경 전기차가 생산돼야 되는 게 맞지만 또 여러 가지를 조금 감안해서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AI 빅데이터로 에너지 낭비 막는다. 그 AI 빅데이터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해 도시 단위로 에너지 맵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난방, 온도, 조명을 제어해서 기업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하기 힘들겠지만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는 아예 이렇게 IoT 기술을 활용해서 AI 빅데이터로 에너지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도 생기겠죠. 지금 부산에도 대단지 스마트 시티가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렇게 처음부터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전화를 잠시 받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 기사들은 뭐 페트병 캔 모으는 편의점 탄소 배출 1년 새 85톤 감축, CJ 푸드빌 프레시지와 레스토랑 간편식 키운다. 뭐 이런 말들은 그 기업에서 ESG의 어떤 그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기사일 것 같고요. 그리고 굴 대량 폐사에 멸치도 안 잡혀 시련 깊어지는 남해안 어민. 이거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지금 바다가 이만큼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그 산호초 우리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남해안에는 낚시 인구가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유치원에 급한 일이 방금 생겨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네. 이 시간에 만나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